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자, 2년 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첫 보도가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졸지에 한낱 아줌마에 불과한 최순실이란 일반인에 의해 국정을 운영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전락했고, 그때부터 언론의 박 대통령에 대한 난도질은 사정없이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언론에 부안해동한 일부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고, 10월 29일 이른바 박근혜 퇴진 1차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촛불을 등에 업고 연일 집회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집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광란의 촛불 파티는 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촛불 집회의 태극기 집회가 맞불을 놓으면서 일방적으로 끝날 뻔한 탄핵 정국의 태극기 집회는 새로운 변수가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태극기 집회는 그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촛불 집회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회를 대하는 언론 환경도 처참하리만큼 불리했는데 말입니다. 비록 촛불 집회의 염원대로 탄핵이라는 거사는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우파 세력은 그동안 좌파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이른바 길거리 투쟁의 새 역사를 쓰면서 태극기 집회라는 우파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이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또다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탄핵을 외치던 촛불 집회는 현 정부의 촛불로 태어난 정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당시 탄핵 반대를 외치던 태극기 집회는 현 정부의 탄핵을 외치며 우리가 끝내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을 외쳤습니다. 낮 체감온도가 9.6도까지 뚝 떨어진 27일 서울도심은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함성과 태극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태극기 집회는 두 군데서 나눠 진행되었는데, 먼저 매주 태극기 집회를 쉼없이 이어오고 있는 대한애국당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애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대표는 이제 겨울 투쟁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문재인이 무너지는 그날 전교조를 무너뜨리고 민노총을 무너뜨리고 거짓의 촛불을 몰아내는 그날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칠 겁니다 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참사 그리고 가는 데마다 개망신당하고 있는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며,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한다,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인신감금 당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역정에 의해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며 그것까지가 본인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날 연사로 나선 서석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미국의 종북 전문가 로렌스 팩 박사의 실시간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는 지금 여러분의 태극기 집회를 보고 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애국자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미국에서도 태극기 집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이규택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큰일 났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가 현재 1975년 4월에 월남이 망하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라며, 또 75년도에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는 직전의 상황과 똑같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트집 잡는 것은 정규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통진당 해산에 관여한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판결에 관여한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적폐청산을 내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또한 이날 대한애국당 집회에는 지난 2월 트럼프와 면담을 했던 탈북민 김영순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연사로 나왔는데, 북한 요덕수용소에 일가족이 수감되어 굶주림에 사망해 본인이 직접 가만히로 이고가 묻은 슬픈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북한을 왜 동경하냐, 북한 탈북자 32,000명이 여기에 왔겠습니까? 라며 북한 탈북자 32,000명을 이 정권에서 도외시하고 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탈북자들의 활동이 다 중단되었다며 후원도 안 하는 이런 조건에서 탈북자들이 여기 왜 왔는가 할 정도로 서글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한국교회연합, 애국시민단체연합,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국군예비역 총연합 설립추진회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총궐기란 집회 이름의 집회를 열고 문재인이 국가 해체, 경제 파탄, 영토 포기, 국군 무력화, 법치 파괴, 언론 탄압, 한미동맹 파괴의 시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청광장과 대한문 앞 그리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참가자들의 손에는 문재인 아웃이라고 적힌 손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곳곳에서는 언론 사망, 안보 사망, 경제 중퇴, 교육 사망, 여론 조작, 간첩 준동 등의 조기도 나부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여러 스펙트럼으로 다양했고 그들의 결집은 그야말로 거대했습니다. 특히 기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태극기 혁명본부,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등 외에도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등 크고 작은 단체 수백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첫 연사로 나선 도태우 변호사는 국제범죄형사법을 언급하며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즉시 전쟁 범죄 반인도 죄목으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도 변호사는 6.25를 일으켜 수백만을 죽이고 아사로 다시 수백만을 죽이고 2천만을 상시적 노예 상태로 20만 명을 정치 수용법에 가둬 짐승 이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김정은은 국제 범죄자라며 김정은은 지금도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현행범인데 이런 자를 미화하고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문재인은 반역자임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은 이미 다 무너졌다. 문 정권은 40명의 검사를 동원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행정을 비롯한 사법부마저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심 의원은 지금 남은 것은 그나마 입법인데 그마저도 야당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이외에 경제도 몰락하고 있다. 우리가 이리 고생하는 것이 먹고 살자고 자식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자고 하는 것 아닌가. 문 정권은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 라고 규탄했습니다. 자, 최근 문재인의 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도 이를 꼬집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유럽 순방의 성과가 높았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집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자격으로 아시안 정상회의에 가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강한 제재로 나타났다며 문이 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건가?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자, 그는 이 정부가 싸울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대선 때부터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 도대체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의 표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다양한 표현으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노조의 장악된 언론방송, 거짓 왜곡 보도 중단하라, 1인 유튜브 막는 독재 정권 등의 현수막 및 피켓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전히 기성 언론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은 KBS 9시 뉴스가 태극기 집회의 촛불 집회를 다루면서 촛불 집회 2년 다시 광화문으로 박근혜 석방 맞불 집회도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촛불 집회는 정확한 명칭을 쓰면서 태극기 집회는 공식 집회 명칭을 쓰지 않고 맞불 집회로 썼는지 의도가 불순해 보입니다. SBS 또한 이날 소식을 전하면서 KBS와 마찬가지로 태극기 집회라는 명칭 대신 보수단체 맞불 집회로 표현했는데 이 보도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며 무려 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특히 요즘 주요 포털 댓글들이 친문재인 성향에서 반문재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이 기사의 댓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진정한 적폐다라는 댓글이 순공감 13,000여 회를 받으며 댓글 상단에 노출되었고, 광화문에 가보니 보수단체가 훨씬 크던데 제목이 어째 촛불이냐며 여론조작 끝내준다라는 글도 6,000회에 가까운 순공감을 받으며 댓글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2년 전을 반성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 한 네티즌은 진짜 2년 전 촛불 집회 때만 해도 박근혜가 천하의 나쁜 놈이고 문재인은 좀 나은 사람이다 이리 생각했었지. 근데 이제 보니 문재인이 더한 인간이다. 문재인만큼 부패하고 무능한 놈이 또 있을까? 이런 정부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인간들이 58%라는 것 또한 경악스럽다고 댓글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 또한 MBC 뉴스데스크는 촛불 집회 2주년 집회 적폐 세력 청산해야라는 보도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는 아예 다루지 않아 역시 MBC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으며, 자, 그나마 TV조선이 보수단체 도심 집회 안보 참사 촛불 2주년 집회도 열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내 태극기 집회를 중심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특히 이날 대표적인 좌파 언론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광화문 점령한 대한애국당 문재인 아웃이라는 제아의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다만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에서 대형 관광버스와 방송 차량 및 장비, 수많은 태극기 등 시위용품 등 인원은 물론 집회 규모와 물량 역시 어마어마해 보인다라며 대한애국당의 이 어마어마한 동원력 그 근원은 어디일까라는 음모론적인 분위기의 기사를 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일리베스트는 2년 전 탄핵 당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를 매주 비교하며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는데, 자, 오늘은 왜 비교를 안 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있었던 촛불 집회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날 촛불 집회에 모인 인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